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국어 영역 수능 문제 중에서 비문학으로 좀 이슈가 됐었죠? 네, 노이즈 이미지 관련된 문제입니다. 10번에서 13번까지의 문제였고요. 이 지문에 대해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첫 번째 단어가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됐었죠. 그래서 노이즈란 단어가 이 지문에서 이제 거의 40번 정도 가까이 나오면서 매우 좀 반복이 되면서 살짝 좀 피로도나 혼란을 좀 야기를 했고요. 대신 내용상에서는 그렇게 좀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 됐었던 부분이고, 어떠한 이제 뭐 기본적인 이제 경제적인 내용, 예를 들면 뭐 채권이라든지 뭐 이자율 같은 그런 식으로 좀 이해도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그런 지문은 아니었다. 그래서 어떤 표현상의 어려움이 좀 있었다라는 지문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수능 문제에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좀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표현 자체를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지문을 내가 어려워한다면 이걸 좀 구조화해서 내가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러면 이제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단입니다. 네, 문장이나 영상, 음성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생성 모델 중 확산 모델은 영상의 복원, 생성 및 변환에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라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 문장은 약간 흘려볼 수 있어요. 흘려볼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확산 모델은 영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 즉 확산 모델은 AI, 인공지능 생성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인공지능 생성 모델은 문장, 영상, 음성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요. 근데 확산 모델은 그 중에서도 영상에서 굉장히 뛰어난 걸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좀 넣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게 문제에서 이런 영상이다. 확산 모델은 영상과 관련되어 있다. 아니면 확산 모델은 음성과 관련된 어떤 음성에서 굉장히 특장점을 보이는 그런 인공지능 생성 모델이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문장을 그냥 넘어갔으면 이걸 다시 찾으러 첫 번째 문단을 와야 돼요. 읽으러. 근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문장마다 문제가 나올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장 자체가 이래요. 인공지능 생성 모델 중에서는 모델에는 문장, 영상, 음성을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확산 모델은 얘한테 포인트가 있어요 라는 개념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구성품에서 얘의 특징은 무엇인지가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네. 뭐 안 나오더라도 네, 계속 이렇게 머릿속으로 염두에 두시면서 읽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읽어볼게요. 확산 모델의 기본 발상은 기본 발상. 네, 어떤 원리로 나왔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하였다가 그 노이즈를 다시 제거해 나가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이즈는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값을 의미한다. 네,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게 원본 이미지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합니다. 파란색 노이즈를 추가하고요. 빨간색 노이즈도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별 노이즈도 좀 추가를 하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를 했다가 이 노이즈를 다시 제거해 나갑니다. 단계별로 차분히 제거해 나가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라는 이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원하는 값만 들어있는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단계별로 더하면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가 되고, 네, 아까 제가 그렸던 얘네를 노이즈가 더해진 애들을 확산 이미지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거치면 결국 원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노이즈 이미지가 된다. 예를 들면 이제 막 여러 가지 단계를 했어요. 그래서 뭔지 못 알아봐요. 이러면 노이즈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과정이네요. 확산 이미지는 노이즈가 한두 개씩 여러 개씩 끼얹어진 그런 이미지고 최종으로는 노이즈 이미지가 된다. 네,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확산 이미지는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이미지고 그게 여러 가지가 반복돼서 결국엔 원본 이미지가 뭔지 알 수가 없어진다 라고 하면 그것이 최종적으로 노이즈 이미지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정의를 계속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역으로 단계별로 더해진 노이즈를 알 수 있다면 노이즈 이미지에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 네, 아까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려서는 모르지만 얘가 이렇게 막 됐던 게 마지막에 됐어. 그 다음에는 별이었어. 빨간색이었어. 이걸 알면은 점진적으로 지워나갈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문장. 확산 모델은 노이즈 생성기,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예측기로 구성되며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 순으로 작동한다. 네, 중요한 게 나왔네요. 앞으로의 어떤 이 문단에서 무슨 내용을 설명할 건지를 여기서 지금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확산 모델은 뭘로 구성이 됩니다. 노이즈, 생성기,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예측기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기술이나 과학이나 이런 지문에서 뭐뭐뭐로 구성된다라고 하면 어때요? 보통 이 구성한 요소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특징들도 나올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순서가 나오네요.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 순으로 작동한다. 순확산에서 역확산 과정 순서로 작용한다. 네, 뭐 그렇게 단순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순서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여기서 순으로 가는 이런 거를 뭐 역확산에서 순확산 과정으로 작동한다. 이런 식의 유치한 질문 나오지 않지만 돌리고 돌려서 이 순서에 대해서 헷갈리게 하는 문제가 분명 나올 수 있고요. 이 구성 요소들의 단계별의 특징. 예를 들면 노이즈 생성기에 대한 설명인데 이미지 연산기에 대해서 엮어서 넣거나 노이즈 예측기에 대한 설명인데 그게 노이즈 생성기다. 노이즈 예측기에 대한 설명인데 생성기에 대한 특성이다. 라고 나도 틀리겠죠. 또한 이 순서에 따라서 얘네의 역할, 생성기와 연산기와 예측기의 역할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단계별로 어떤 것이 구성되어 있으면 구성 요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문장. 순확산 과정은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네, 얘는 학습의 과정이 포인트네요. 첫 단계에서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를 만든 후 이미지 연산기가 이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해서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자, 첫 단계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순확산 과정에서도 첫 단계에서는 어떠냐면요.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를 만들어요. 아까 만들었죠? 얘네들도 나중에 만들겠죠? 이런 애들을 만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만들어요. 그러면 누가 나오냐면 이미지 연산기. 자, 이제 얘네들의 지금 이제 구성의 지금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얘가 이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한답니다. 자, 여기다 더했어요. 그래서 포함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합니다. 확산 이미지 1을 출력해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 단계부터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를 이전 단계에서 출력된 확산 이미지에 더한다. 자, 노이즈를 또 만들었어요. 노이즈 2를 만들었습니다. 얘는 1이었고요. 2를 만들면 어때요? 원래 원본에다 더하는 게 아니라 이전 단계에서 생성된 거에다가 더한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얘가 더해지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엔 또 노이즈 3을 만들어요. 별을 만들면 또 여기다가 넣겠죠. 계속 만들고 넣고 만들고 넣고 만들고 넣고.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이러한 단계를 충분히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노이즈 이미지가 출력됩니다. 네, 어떤 건지 보이지 않는 그런 노이즈 이미지 최종본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연산기에서 확산 이미지를 넣고 그다음에 노이즈 이미지 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1문단에서 읽었던 거를 정확히 이해했다면 두 번째 문단은 그냥 같은 내용을 또 설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이때 더해지는 노이즈는 크기나 분포 양상 등 그 특성이 단계별로 다르다. 네, 똑같은 노이즈를 계속 더하면 어떻겠어요? 그냥 같은 거라서 다 가려지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특성들을 담아서 한다라는 얘기를 넣어주고요. 따라서 네, 결과가 나오네요. 노이즈 예측기는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수치들로 표현하고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 자, 노이즈 예측기가 나오네요. 노이즈 예측기는 어떻게 한대요?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받는데요. 아까 확산 이미지 1은 노이즈 1만 적용됐었어요. 그리고 확산 이미지 2는요. 노이즈 1과 2가 다 됐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확산 이미지 3은요. 이 세 개가 다 반복됐어요. 이런 걸 받아봐요. 얘가 이제 확산 이미지를 다 받아요. 단계별로 받았겠죠? 그러면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이 있겠죠. 얘는 파란 색깔 빛끝만 있었어. 얘는 거기다가 다른 것도 들어갔어. 얘는 여기다가 막 별까지 들어갔네. 색깔도 들어갔네. 이런 걸 해서 수치들로 표현한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나는 x, y라고 할게. 그냥 그렇게 예시를 드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거는 x, y 빨간 색깔 이렇게 들어간 거 x제곱, y제곱이야. 그 다음 거는 3번은 내가 이런 수치로 표현할 거야. 더하기로 해볼까요? x 플러스 y, x 제곱근 더하기 세제곱근 더하기를 할게. 이걸로 하면 이런 어떤 수치들을 표현한 다음에 내가 노이즈를 예측하는 거야. 첫 번째 건 이런 거 같은데 그 다음에 얘가 이런 게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예측을 해본다는 거야. 본인이 나름 수치를 막 만들어서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노이즈 예측기 내부에 이러한 수치들을 잠재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잠재 표현이라고 해요. 네, 좀 어렵죠. 계속 이렇게 정의가 나옵니다. 새로운 정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머릿속으로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잠재 표현이라고 합니다. 노이즈 예측기는 잠재 표현을 구하고 자기만의 그런 수치들 구하고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을 학습합니다. 얘는 예측하는 방식을 학습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순학산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노이즈 생성기는 말 그대로 노이즈를 만듭니다. 단계별로 다 다른 걸 만들었죠. 이미지 연산기는 노이즈를 더한 확산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노이즈 이미지, 최종적으로 뭔지 알 수 없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연산한다, 만든다, 계산해서 만든다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노이즈 예측기는 말 그대로 노이즈를 예측을 하는 건데 어떻게 예측하냐라고 하면 각 이미지 연산기가 만들었던 확산 이미지를 가지고 내 나름대로 표현을 만들어요. 잠재 표현, 나름의 수치를 만들죠. 이거를 뭐라고 공식화해서 만들어서 그러면 이런 이미지들 보고 자, 이런 이미지, 이런 노이즈가 들어갔을 거야 라는 것을 예측하는 걸 계속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학습을 하는 모델입니다. 자, 볼까요?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 방법은 기계학습 중에서도 지도학습에 해당한다. 지도학습. 얘는 또 지도학습이라는 걸 한대요. 학습하는 방법이. 지도학습은 학습 데이터에 정답이 주어져 출력과 정답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이거 뭐 말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주 쉬워요.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하는 그 문제풀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답을 썼는데 A는 학생인 것 같다 라고 내가 뭐 서술형의 답을 썼다. 나의 답. 근데 표준답이다. 근데 표준답은 A는 학생이다 라고 적어야 뭐 10점 줄게요. 뭐 보통 이렇죠. 자, 이렇게 보면은 내가 정답을 보고 내가 쓴 거를 보고 다음에는 학생이다 라고 써야겠네. 이렇게 해서 정답과 나의 그 예측이 작아지도록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다음엔 내가 그러면 B를 돼서 뭐 학생 뭐 부모다 라고 할 때는 부모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도 학습 방법과 뭐 유사하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을 가지고 계속 본인이 예측한 것과 비교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노이즈 예측시키를 학습시킬 때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 넣어준 노이즈가 정답에 해당하며 이 노이즈와 예측된 노이즈 사이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학습한다. 노이즈 예측기가 예측하는 게 결국 목적이 뭐예요? 그 노이즈가 무엇인가를 보는 거죠? 그럼 그 노이즈를 누가 만들었어요? 노이즈 생성기가 만들었잖아요. 그쵸? 걔가 만들어서 넣어준 노이즈 1, 2, 3이 정답이겠죠? 네, 그거를 보고 내가 예측을 했어. 아까 노이즈 예측이 예를 들면 1번이 이거고 2번 노이즈가 이거고 3번이 이거였어요. 근데 내가 예측을 했는데 나는 얘를 했는데 까만색으로 했네? 그쵸? 난 얘를 했는데 이렇게 했네? 뭐 빗금 약간 물결처럼 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요걸 가지고 차이가 작아지도록 학습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노이즈 예측기는 어떤 학습을 이제 하는 방법은 지도학습이라는 정답을 보고 내가 예측한 그 출력물과 차이를 한번 보면서 그걸 계속 좁혀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노이즈 예측기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노이즈 생성기부터 해볼게요. 생성기는 노이즈를 말 그대로 만든다. 그리고 이미지 연산기는 원본에 노이즈를 해서 확산 이미지를 만든다. 원본의 이미지를 노이즈를 해서. 그리고 노이즈 예측기는 확산 이미지를 기반으로 잠재 표현을 해서 구해서 노이즈를 예측합니다. 그쵸? 얘는 그리고 뭐 지도학습 방법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확산 과정이 나오네요. 역확산 과정에 대해서 또 볼게요. 이제 확산 과정과 반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볼 수 있겠죠. 역확산 과정은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하여 원본 이미지를 복원한다. 순확산은 아까 학습이었어요. 노이즈를 예측하는 거를 이제 합습하는 거였고요. 역확산은 복원이네요. 네, 이 단어에서도 그 느낌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역확산은 결국 원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네. 찾는 거네. 자, 그 다음 문장. 노이즈를 제거하려면 이미지의 단계별로 어떤 특성의 노이즈가 더해졌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 어떤 순서대로 걷어내는지를 알아야 될 거죠. 그리고 어떤 노이즈가 들어갔는지. 노이즈 예측기가 이 역할을 합니다. 네, 여기서 역할을 한대요. 노이즈 이미지 또는 중간 단계에서의 확산 이미지. 노이즈 이미지는 최종이었죠. 중간 단계에서 확산 이미지. 네, 확산 이미지는 중간 단계입니다. 원본에다가 노이즈가 끼얹어진 그거를 노이즈 예측기에 입력을 하면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잠재 표현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 역확산에서는 노이즈 예측기에 뭐가 들어가요? 노이즈 이미지 최종, 그쵸? 최종 뭔지 모르겠는 이거거나 확산 이미지 중간 단계들이 막 들어가요. 자, 아까로 하면은 얘가 이제 뭐 중간 단계라고 합시다. 그리고 최종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이런 게 막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걸 여기다가 넣어주면 얘가 어때요? 이걸 가지고 잠재 표현을 구합니다. x제곱, y제곱을 더한 거다.
x 세제곱, y 세제곱 같은 걸 더한 거다. 나름의 그런 공식이나 그런 걸 구해요. 이를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합니다. 아, 얘는 요런 파란 노이즈가 들어갔어. 얘는 이런 빨간 노이즈가 들어갔어. 이런 걸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자, 예측을 합니다. 이미지 연산기는 입력된 확산 이미지로부터 이 노이즈를 빼서 현 단계의 노이즈를 제거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합니다. 자, 여기서는 다시 이미지 연산기가 입력된 확산 이미지로부터 이 노이즈를 빼서 현 단계의 노이즈를 제거한 확산 이미지. 자, 이번 단계는 이랬어요. 자, 이미지 연산기 이제 이런 거 예측해놨어요. 근데 내가 확산 이미지를 이미지 연산기에다가 이런 걸 넣어놨어요. 이거랑 이런 걸 넣어놨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여기서 아, 노이즈가 아까는 여러 가지 이걸 빼네. 여기서 아까 내가 예상했던 거는 이 파란색 걸 빼줬어. 자, 그래서 예상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요걸 내가 예측했으니까 요 이미지에서 이게 빠진 거예요. 이런 현 단계의 노이즈를 제거한 확산 이미지를 출력을 해줍니다. 확산 이미지의 이런 단계를 반복하면 이런 단계가 뭐예요? 여기 잠재 표현으로 얻어진 이런 노이즈를 계속 바꿔주는 거죠. 이걸 다음엔 또 빼주고 또 빼주고 하다 보면 결국 노이즈 대부분이 제거되어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만 남게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 손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에서의 노이즈 예측기는 똑같이 어떤 확산 이미지나 노이즈 이미지에서 잠재 표현을 구해서 노이즈를 예측한다는 게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미지 연산기를 볼까요? 자, 순확산에서는 이미지 연산기는 원본의 노이즈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확산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렇죠? 일부러 노이즈를 막 끼얹는 거예요. 왜 그러죠? 얘는 학습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치를 막 여러 가지를 많이 계산해 놔야 나중에 내가 복원할 때 그런 여러 가지 공식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노이즈를 더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복원할 땐 어때요? 이미지 연산기는 여기서 노이즈를 뺍니다. 빼가지고 확산 이미지를 만들지만 얘는 노이즈를 더한 걸 하는 거고 얘는 뺀 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미지 연산기가 확산 이미지를 만드는데 더해주는 역할만 한다 라고 이해했다면은 여기서는 아니다. 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미지 연산기는 결국 어때요? 원본과 노이즈를 더하거나 뺀 확산 이미지를 만드는 역할이다. 이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넣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원본과 노이즈와의 관계를 담은 이미지를 출력한다. 확산 이미지를 만든다. 이게 얘의 핵심이에요. 안 그러면 좀 헷갈려요. 내가 이해했던 거랑 여기 뒤에 나오는 역확산에서의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자, 마지막 문단을 볼게요. 한편 많은 종류의 이미지를 학습시킨 후 학습된 이미지의 잠재 표현에 고유 번호를 붙이면 역확산 과정에서 이미지를 선택하여 생성할 수 있다. 네,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잠재 표현 이런 거를 뭐 고유 번호 1번 뭐 이거 세제곱구는 뭐 3번 뭐 이런 걸 붙이면 나중에 역확산 과정에서 뭐 이걸 하는 과정에서 아, 요것만 뺀 걸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또한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다른 특성의 노이즈가 생성되어 여러 가지 이미지를 혼합하거나 실제하지 않는 이미지를 뭐 만들어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때는 1을 넣어가지고 뭐 값이 나왔는데 그럼 이겠죠? 근데 여기에 뭐 수치를 조정해요. 내가 여기다가 2로 넣을게. 그러면은 2와 3을 넣을게. 그러면 4와 3, 3, 9 그래서 13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특성의 다른 노이즈가 생성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본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고요. 결국에 이번에 그 2025년 수능에서 나온 노이즈 문제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어떤 표현상의 혼란 그리고 좀 난이도가 높도록 조금 이제 혼선을 줄 수 있는 어떤 이미지 연산기의 역할을 좀 중간에 한번 틀어줬다. 노이즈를 더한 확산 이미지를 만들거나 노이즈를 뺀 걸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순학산과 역학산에서의 이런 둘이 역할이 하나의 기계지만 역할이 바뀌었다라는 점에서의 좀 혼선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그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사실 전혀 어렵지 않고 저희가 어떤 뭐 사진 같은 데서 뭐 모자이크를 입히거나 제거하는 과정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글로써 조금 난이도 있게 표현을 해서 어려웠던 거지 차근차근히 보면은 네,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으니까 한번 자세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드립니다.